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실습의 이제 스마트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은 어떤 근본 원인, 어떤 문제와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어떻게 찾을 건지, 어떻게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오늘은 그 문제점을 실제 이제 실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적과 목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적과 목표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고 목적입니다. 목적은 얻고 싶은 결과의 끝입니다. 끝 지점을 말하고, 목표는 어찌 보면 각각에 대한 통과 지점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거는 추상적이어도 됩니다. 끝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북극성 같은 개념에 도달할 수 없어도 어떠한 이제 삶의 목적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행복하고 싶다. 우리 가족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나와 너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 등의 그런 이상적인 그런 꿈, 그런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는 통과 지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점,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세부적이어야 되고 실질적이어야죠. 그는 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목표라는 거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니까 명확하게 나타내잖아요. 하지만 이 목적이라는 건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 역시 어떠한 목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에 들어오셨고 저를 만나신 거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동료분도 만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목표 설정 기법으로는 그 목표는 스마트하게 작성하자라는 겁니다. 1981년에 조지 도란이라는 사람이 There's a smart way to write management goals and objective라는 글에서 이 스마트 작성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 기법을 통해서 계획이나 목표를 뭔가 방법에 맞춰서 쓰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이걸 이제 접해봤는데, 이걸 실제 이제 실무에 적용하거나 제 생활 습관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크게 다가오길 희망합니다. 그 스마트라는 단어는 이 앞글자 제일 앞에 있는 스펠링을 따라해서 스마트라고 작성된 거고요. S는 specific,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measurable, M은 측정 가능하게, A는 achievable,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 R은 relevant, 관련이 있어야 된다. T는 time bounded입니다. 기한 안에.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라는 그 목표 설정 기법은 뭔가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으로 쓰라,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 관련 있는 목표여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떠한 시간, 기한 안에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의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그 각각을 한번 간단한 예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specific,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 예시를 보면은 운동을 하겠다
라는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제 실제 투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살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 어떤 목표랑 두 번째 범주죠. 하루에 자전거를 10km씩 30분씩 타겠다라는 두 가지의 어떠한 그 목표가 있습니다. 뭐 같은 목적이겠죠. 뭔가 이제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건데 이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뭔가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이거든요. 어쩌면 구체적으로 어쩌면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즉 이 스마트 기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목표는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실제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어떠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울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측정 가능한 겁니다. 측정 가능한 거죠. 역시 이제 1번 첫 번째 예시는 살을 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은 한 달 안에 5kg를 감량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건데,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라는 목표라는 건 그 수치나 그 숫자 같이 정량적이어야 합니다. 왜? 정량적이어야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뭔가 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얼마였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현 수준이 이거고 우리가 뭔가 가야 될 목표가 여기인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측정되지 않으면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혹은 뭐 계획 대비 실제 실행되는 건 얼마인지 뭔가 그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여기서 말한 살을 빼겠다라는 건 현재와 미래의 뭔가 이 차이가 정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주에서는 뭔가 이 두 개의 차이를 5kg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럼 그 말즉슨 한 달이 지났을 때 2kg를 뺀다면 뭐 목표는 5kg였는데 2kg를 빼서 약 목표 대비 뭐 한 40%의 뭐 달성을 했다라는 뭔가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40%를 뭐 50%까지 혹은 뭐 지난번에 40%를 했으니까 뭐 이번에도 40%도 할 수 있겠네 라는 뭔가 그런 다음 일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어치버블,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1번 예처럼 살을 30kg 빼겠다. 여기가 30kg 뺀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절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상적인 수준에서 단순하게 살을 30kg 빼겠다라는 것이 더 뭔가 좋을까? 아니면 두 번째 일처럼 한 달에 2kg씩 1년 동안 24kg를 빼보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두 개가 어찌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죠. 30이라든지 24라든지 이 두 번째는 뭔가 앞에 거를 조금 더 종합하는 하나의 얘기인데 결국 이제 뭔가 한 달에 2kg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목표를 어떠한 수립할 때는 본인의 수준, 그 현 상태를 잘 인지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관리자입니다. 어떠한 관리자라면 이 어떠한 담당자를 배정할 때도 이 일의 어떠한 범주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담당자를 배정하고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랑 또 여기서 또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릴리벤트죠. 릴리벤트 관련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범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에어로빅으로 살을 빼겠다. 에어로빅으로 살을 빼겠다. 두 번째, 자전거를 타면서 살을 빼겠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예요. 집에 그래서 자전거도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살을 뺀다고 했을 때 어떤 에어로빅으로 살을 뺀다라는 거랑 자전거를 타면서 살을 뺀다라는 거랑 어느 게 제 삶에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관심이 있다거나 내가 잘 아는 그런 뭔가를 해야 흥미도 있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 삶, 뭔가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이 있는 목표를 수립을 해야 좋습니다. 다음은 이 타임 바운디드, 그러니까 기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살을 빼겠다랑 이번 달 안에 3kg를 빼겠다. 분명히 이거는 이제 그 목표의식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단순하게 살을 뺀다라는 거랑 이번 달 안에 3kg를 빼야 되겠다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한이 명확해야 됩니다. 즉,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야 되고요. 결국 이제 모든 작업이라는 건 시간을 염두에 두고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되죠. 어떤 여러분들 이제 인원을 선정한다든지 혹은 뭐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뭐를 한다라고 했을지 역시도 어떠한 내가 가진 역량과 내가 가진 능력 기준을 판단했을 때 어떤 기간이 선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혹은 뭐 이제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뭐 내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에 목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봤던 그 스마트 목표 설정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루고 그 달성하고 성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